모임 법률 상담 마르코스에게 듣자 프로그램의 제하나입니다. 네, 오늘도 이도찬 부회장님과 같이 진행을 맡아주실 다니엘 씨를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문제를 상담해 주실 마르코스 변호사님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지난 3회 때 방송됐던 그 직원들 등록 문제와 그리고 거기에 관련 기타 노동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또 얘기를 나눠볼까요? 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종업원 고용 문제에 있어서 좀 몇 가지 부족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종업원을 고용할 때 이제 그 등록을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업원들이 여러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퇴직금을 받을 욕심으로 이제 6개월 동안은 이제 그 등록을 다른 가게에 와서 등록을 못 하게 돼 있는데 그게 불법인 줄 알면서도 저희 한인 의류업체에서는 이제 그 종업원이 성실하다고 인정이 되고 일을 잘한다고 생각이 들면 바로 이제 채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종업원이 이제 주인한테 그 제의를 하게 되죠. 등록을 자기가 언제까지 못할 상황이니까 등록을 안 시키고 그 이후로부터 등록을 해주겠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한 6개월 정도 지나가다 보면 이제 그거는 무시하고 자기가 나갈 때 되면 자기 등록 안 했던 그 시기 때부터 지금까지의 법적인 자기의 그 의무를 빼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님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주로 노동자들이 이제 나가게 되면은 6개월 동안 나라에서 그 퇴직금을 6파트로 나눠가지고서는 그 지불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이에 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직장을 구하러 다니게 되면은 이게 한국 분들이 그 많이 그런 노동자를 고용을 하시는데 그거는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조금 이득을 볼 수 있다 생각을 하지만은 그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던 노동자는 법정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즉시에 등록을 시켜서 바로 그 퇴직금을 받는 거를 중단시키게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노동자들이 그거 원치도 않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물론 법적으로는 몇 시간, 며칠 이내에 등록을 해야 정상적입니까? 기본적으로는 48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서류가 부족하다 아니면은 들어갈 때 뭐 등록할 때 그 신체 검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거를 에사미 메지코 아지미시오날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하게 조금 늦어질 경우에는 이제 뭐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늦어질 수 있지만은 그거는 들어온 날부터 등록만 시키면 되니까 그런 별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경우에 있었을 때 그래도 노동자를 쓰고 싶고 그러시는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다 받았을 경우에 받은 그 날 말까지 해서 그날부터 임시 계약서를 하나를 작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3개월이든지 60일, 보통 의료 사업 하시는 분은 60일이죠. 그 임시로 에스페리엔사로 그저기 등록했다가 정시로 했다 그러면은 나중에 혹시 내일이라도 노동자가 나갈 때 뭐 전했던 일이 어땠었나, 너 자기네들 일했다 안 했다, 그거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 조그만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증인을 확보하고서 여러 가지 하면은 법정상에서는 애로사항을 조금 이해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고 추가로 거기서 하나를 더 하실 수 있다면은 걔네들이 그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수첩에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 퇴직금 받고 있는다는 거를. 그럼 그거를 카피를 보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 셰록스 아우텐티카드 해가지고서는 그 카피를 해서 동전 맡아 놓으면은 혹시라도 내일 서류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게 도움이 되죠. 왜냐면은 노동자들이 나가서 뭐 그 전에서부터 일했다. 그러면은
그 전에는 일할 수 없었던 게 이런 서류가 있었고, 그리고서는 여기를 시기가 끝난 다음에 걔네들이 고용을 한 게 서류가 된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로 서류를 받아 놓으시는 게, 이제 3회 때 그 오리엔테이션 드린 것처럼 그 들어올 때 서류 그 문장을 하나 받아가지고서는 자기네들이 오늘부터 시작한다는 거, 그거를 퇴직금 받은 그 마지막 그 파셀을 받은 날에 그 서류를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그날에 들어왔다는 그 각서를 하나 받아놓은 거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혹시 뭐 자기가 증명하기 위해서도 이 퇴직금 받았다는 증명서류, 그래서 자기가 각서, 그날에 들어왔다는 인정서류랑 등록 임시한 걸로 법정에다 제출하게 되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아까 변호사님 말씀 중에 그 종업원의 노동수첩에 그 퇴직금을 받고 있다는 그 부분을 셰록스해서 아웃된 시가성, 그러니까 공증을 받아서 보관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고용하는 업주 측이나 그 종업원 역시도 서로 불법이 아닌가요? 불법은 어차피 그 고용을 못하는 걸 하기 때문에 불법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렇지만은 어쩔 수 없이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뭐 불경기 때는 뭐 고용자들, 뭐 노동자들을 쓰기 위해서는 되게 생각보다 쉽지만은 이제 8월달, 9월달 다가오고서 이제 연말 되게 되면은 이제 특히 그런 많이 발생이 일어나는 게 이제 꼴따돌, 그러니까 재단사들 아니면 특수 뭐 벤데돌이든지 그런 애들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좀 구하기가 좀 힘들고, 좀 잘하는 그 꼴따돌이든지 그 재단사를 구하기에는 되게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짜 그걸 안 써야 되는데, 그 뭐 사업 상황 때문에 그걸 쓰게 된다면은 이런 조그만 간편한 간단한 그 문장을 만드셔서 보관을 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다고 해서 모든 거로 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고용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그 방식이지, 이거는 물론 그 고용자를 쓴다는 거는 불법이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 사업하시는 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걸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임시계약 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직원을 정식 채용하기 전에 일단 테스트 기간을 해서 이제 3개월 정도를 이제 그 임시로 이제 계약을 쓰게 되는데, 보통 그 계약 양식을 보면 일반 그 문방구에서 판매되는 그런 양식을 가지고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고용자 사인도 있겠고, 이제 계약하는 그 직원의 사인도 있겠고, 그게 어떻게 어디까지 그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경험에는 3개월이 지난 후에도 그러니까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안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장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연장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뭐 3개월 정도 했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좀 더 해보자는 식으로, 이런 건 가능합니까? 이거는 법정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콘트라트 임시계약은 마시모 90일로 돼 있지, 그 미니멈은 뭐 30일도 충분하니 가능합니다. 그 조합의 그 합의를 보는 데 따라서 이게 90일에서 60일로 줄어들 수 있고 30일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 사업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90일인데 보통 45일 플러스 45일 그렇게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시계약서도 3개월을 콤플레토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30일 고용했다가 더 30일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45일에서 90일을 채우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45일 채용하다가 아무래도 45일 안에 감을 못 잡았다, 이 직원이 제대로 일하지 못한다 그러면 45일을 더 연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90일 지나간다면은 정식으로 채용하는 건데, 그 문방구에다가 요새 많이 그 임시 계약서를 많이 쓰시는데, 그것만 사인했다고선 등록돼 있는 게 아닙니다.
등록은 정식으로 이제 그 리브레지 케이시스트 임프레가도 노동자들 그 책에다 다 집어넣고 까르테라에다가 다 사인을 해가지고서는 정식으로 등록을 해야지 그게 허용이 되는 거고, 그래서는 90일이 지나가는 경우에 자동으로 이제 계약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90일 안에 모든 것들이 표부로 봐서 자기네들이 이제 마음이 안 든다, 뜻이 안 든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 만약에 90일 지렛도록 영원속으로 90일을 고용할 때,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한 달 지나서 마음이 안 든다, 그래서 내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90일을 다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 임시계약 하실 때는 30일 추가 30일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45일 추가 45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게, 90일이라고 그래서 30일 에스페리엔스하고 60일 에스페리엔스를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기한에 한 번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90일이라고 해서 30일, 30일, 30일 나눠서 그거를 할 수는 없고, 정확한 약속은 한 번 연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그저 보면은 문방구에서 파시는 거는 이제 기억하시는 게, 문장 앞에 보면은 그러니까 3분의 2가 이제 첫 번째 익스페리언스 하기 위해서 모든 조항에 대해서 조건상 거기서 날짜를 적히게 돼 있고 사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후로 만약에 연장하게 된다면 또 밑에 또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추가 30일을 해서 재사인을 받아야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서는 그거는 항상 그거를 사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압독 종업원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 한인 의료업체들이 종업원들을 고용할 때 일단 그 노동수첩에 명시되어 있는 3군데 이상의 그 다른 의료업체에서 일한 경험, 그런 것들을 이제 신용조회를 해보려고 3가지 정도를 이제 그 종업원에게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문제가 있어서 나온 종업원들은 이제 그걸 숨기기 위해서 노동수첩을 분실했다고 그러고 새 노동수첩을 가지고 와서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야말로 그냥 새로 시작하는 그 노동수첩에 가지고 와서 자기가 뭐 임의로 자기를 좋아하는 그런 집들 3군데를 갖다가 주고선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그 압독 종업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우리 교민들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많은 종업원들, 특히 교포사에 보면은 의료 사업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70%가 되시기 때문에, 이쪽에서 일했던 종업원이 내일 보면은 나가게 되면은 한 달, 2달 뒤에 다른 옆에 집에 그 가게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는데, 또 전문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또 종업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 분들의 하는 사고방식이든지 아니면은 사업하시는 방식을 알고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직업적으로 조금 뭐 등록 안 시켰다가 뭐 고발했다가 또 합의 보고서는 또 딴 데 가서 하는 경우 있는데, 그거를 이제 좀 카바를 하기 위해서, 주로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는 노동수첩이 너무 새 것만 매번 그저기 하면은 그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노동자들 그렇다고 해서 자기네들 매번 그거를 계속 낸다 그러면은 노동수첩도 번호수가 달립니다. 번호수가 달리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 첫 번째 하면은 영주권을 보시면은 프리메라 비야, 세군다 비야, 테르세라 비야 나오는 것처럼 노동수첩도 마찬가지로 그게 나오기 때문에 너무 많이 바꿨다 생각하시면은 첫 번째로 의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동자들이 올 때마다 까르타지 헤페렌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전에 있던 회사에서 하나 그 발행해주는 그 소개장을 하나 발행해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 분들이 그런 거를 발행하기는 좀 힘들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가능하시면은 그 회사 거기 노동수첩에 명시되어 있는 게
내용상에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서는 노동수첩이 새 거라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의심 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항상 고용하기 위해서는 에스페리엔스가 있냐 없냐 그거를 먼저 따지시는데 에스페리엔스가 10년 있다 20년 있다는 노동자가 수첩을 새 거 갖다 주는 자체가 조금 의심스러운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거를 의심하시는 것도 좋고, 그래서는 이제 뭐 간편하니 뭐 이거는 법정으로 뭐 안 되는 날이지만은 가능하면은 뭐 변호사라도 아니면 계례사들 있으면은 혹시라도 그 노동자에 대해서 뭐 민사든지 아니면은 뭐 형사든지 무슨 관한에 대해서 무슨 범죄가 있는지 정가가 있는지 그거를 한번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한인 교민회에서 악덕 종업원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서로 공유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은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우리 교민들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물론 그런 리스트를 만든다는 거는 법정상으로는 그건 불법입니다. 그런데 여기 개인 쪽으로 아니면은 회사들 조합들마다 자기네들이 몰래 쓰는 리스트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은행들 경우에는 그거를 많이 쓴다고 저는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밝혀진 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거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고, 노동법원에 들어가셔도 이게 노동법원에서 무슨 소송권이 있나 없나 확인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절대적 안 나옵니다. 회사 측, 회사 이름으로는 나오되 노동자들이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이름을 명시해가지고서 그걸 빼는 건 없습니다. 그럼 가게 상호 업체명도 블랙리스트는 없습니까? 그것도 신용분할 기관에 보면은 수표 조회를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신용정보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가. 거기에 뭐 쉐키 데볼비도가 몇 개, 그 다음에 뭐 프로테스트가 몇 개 해서 나오는 전체적인 신용 정보가 있는 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표 같은 거 그런 거 관련해서 뭐 세라자 아니면은 뭐 SBS 그런 보안 장치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지만은 그것도 법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다 이름을 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의 자체도 많은 판사들에게서 여기 고등법원이든 대법원에서도 그것도 하나의 인격상을 보도하는 것 때문에 이거를 법정으로 피해자가 소송을 시키는 경우에 많은 성사를 갖춘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회 방송 때 두플리카타 벤시멘토가 지나면 이제 이게 깔토리에 프로테스타가 되고 그렇게 해서 블랙리스트가 올라간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그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까? 그거는 일단은 공개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까르토레다 프로테스트 시킨다는 거는 이 사람이 이거를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서 명시를 자기가 이거를 받고 싶은 의안에서 이거를 프로테스트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틀립니다. 이 프로테스트 시킨 자체, 이 인포르마성, 이 자료를 갖다가 공개하는 게 문제지, 세라사든지 SPS라는 단체는 그 자료를 자기네들이 구입해서 이거를 다른 이제 업종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공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공개해 주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들어가는 것도 세라사랑 SBS 상대로 들어가지, 까르토르의 자기가 거기에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다는 거는 소송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거를 소송시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페이멘트가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이거를 이름을 지우기 위해서 돈을 갚기 위해서 법정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만은 이 인포르마션, 이 자료를 갖고서는 공개를 하는 단체들한테는 문제가 있다고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면 보통 한인 의료업체를 운영하시는 교민들을 보면 보통 요즘에는 가게에 쓰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피샤 카다스트라 뭐 그거와 페이먼트, 그다음에 수표, 그다음에 그 회사의 손님 업체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사항들이 기재가 돼 있는 그게 돼 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벤다 문제도 거기 이제 종합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쓰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손님 업체 중에서 예를 들어서 페이먼트를 이행을 안 했을 경우, 그리고 아주 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자체 내 그 프로그램 쓰는 사람에게서 이렇게 블록케어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프로그램을 쓰는 그 다른 가게에서들 이제 그 피르마 그 세제세 번호나 그 가게 상호를 치게 되면 벌써 거기에 이제 블랙리스트라고 이렇게 이제 그 리플이 뜨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엄밀히 따지면 그러면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만약에 그런 사실을 알고 자기한테 억울하다 생각하면은 법정으로 소송시킬 수 있는 충분한 그 하나의 건이 될 이유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공개를 여기 뭐 시중에 완벽한 공개를 안 시키는 한은 별 문제로 없이 타령 없이, 왜냐면 본인이 자기 자체도 그 프로테스트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네 신용에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들의 실수가 있기 때문에 별 큰 문제 일으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브라질에서는 그 문제가 참 힘들고 많은 분들이 부도 수표들을 많이 받지만은 그거를 받고 싶은 생각도 많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프라치카로 보면은 그게 힘든 이유가 이 수표 제도도 법적 절차도 복잡하지만은 프로테스트 시키는 것도 각 주에마다 자기네 다타뱅크가 있어가지고서는 걔네들 자료를 거기다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법정에 들어가서 피해를 보는 한 있어도 세라사 아니면 SBS 같은 회사들이 생겨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는 이유가 그 데트뱅크를 브라질 전체 26주에 있는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서는 한 군데다 놓을 수 있는 데가 거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걔네들이 무리를 갖고서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라사라는 단체도 결과적으로는 은행들이 그거를 발행을 한 거고 자기네들이 그거를 후원도 하고 그저기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면에는 좋지만 한 면에는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억울한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지만은 또 빼기고서야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라 생각합니다. 예, 오늘 다니엘 씨, 오늘 이렇게 법적인 문제를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이야기는 끊임없이 계속 많아지는데 시간은 이제 제한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교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면서 이런 문제는 참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방송용에서 이제 리플을 달아달라고 이제 시청자들한테 이제 주문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그런 데에 더 신경을 써서 그리고 그런 문제를 중점으로 다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뭐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하여튼 좀 더 참여가 좀 늘어나는 이런 방송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보시고 혹시 기타 법률에 관한 그것 또한 문제점이 있으신 분들은 링크를 달아주시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같이 자리해 주셔서 직원 등록 문제와 노동 문제들을 함께 이렇게 해결법을 가르쳐 주신 이도찬 부회장님과 마르코스 변호사님, 그리고 다니엘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에 관한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하나로닷컴에 리플을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약속이 안 됐어. 누가 말을 먼저. 뭐 사회가 있는데? 사회. 네, 지난주 3회 때 나갔던, 우리 종업원 부의
제가 너무하네. 근데 일부러 뛰어보이고 있는데. 아, 참,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제대로 떠야 되는데, 희한하게 떠가지고. 예, 오늘도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같이 자리해주셔서 직원들 등록 문제와 노동 문제로 좋은 해결법을 가르쳐주신 유도찬 부회장님과 말코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대사가 원래 없었어. 대사가 원래 없었어. 아까 열심히 썼구만. 나만 받았어. 유종이야, 나는. 다니엘라는 시작할 때 한마디 하고 저는 끝날 때까지